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 전문 축구다나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혼자 분석하고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적중률 99%를 자랑하는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이번 울산전을 앞두고 복합적인 전력 누수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경기 성적은 1승 1무 1패로 평범하지만 바로 직전 김천 상무 원정에서 2-6 대패를 당하면서 수비 불안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 이전 경기에서 대구와 2-2 무승부, 대전 원정에서 1-0 승리를 거두었으나 실점 양상을 보면 한순간의 집중력 저하로 대량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경기에서는 링가드가 누적 경고 출장 정지로 빠지게 되어 공격적으로 큰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최근 팀의 핵심적인 수비 자원 가운데 하나였던 김주성이 이적한 사실이 치명적인 전력 누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주성은 서울 수비 전반을 안정시키던 중심축이었는데 그의 이탈 이후 수비 라인의 조직력은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못한 상태다. 울산은 최근 흐름 자체만 본다면 기복이 있지만 리그 전력상 상위권을 지탱할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에 비해 비교적 안정감을 지니고 있다. 최근 3경기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했으며 수원시티 원정에서 2-4로 패배를 당해 수비 흔들림을 노출했으나 곧바로 제주를 상대로 1-0 승리를 챙기며 반등했다. 울산의 원정 성적은 대부분 12점 차 범위에서 승부가 갈리는 유형이 많아 이번 경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울산은 공격에서 서울보다 뚜렷한 우위를 보인다. 에릭이 9골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하고 있고 엄원상과 말컹 역시 각각 4골을 기록하며 전방에서 무게감을 더한다. 이들의 분산된 득점력은 서울 수비진이 특정 자원만을 막는 식의 전술을 쓰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서울이 최근 대량 실점을 경험한 수비진의 핵심 김주성까지 잃은 상황이라 울산의 다양한 공격 루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맞대결은 서울이 홈의 2점을 바탕으로 반등을 노리는 경기이나 실제 전력 구도에서는 울산이 다소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은 링가드의 출장 정지와 김주성의 이적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 전력의 균형이 흔들렸고 직전 대량 실점 패배가 보여주듯 수비 집중력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마테우스와 문선민이 분전하더라도 울산의 에릭, 엄원상, 말컹의 조합은 파괴력과 다양성 면에서 뚜렷하게 앞선다. 무엇보다 서울 수비가 공백과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 양팀 모두 최근 일정상 체력 부담이 없지만 수비 안정성과 전력 균형에서 서울과 울산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접전 구도 속에서 울산이 한두 번의 결정적 장면을 살려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서울은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불안이 노출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경기는 울산이 근소한 차이로 서울을 제압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울산의 승리를 예상한다. 포항 스틸러스는 최근 리그에서 연승 흐름을 타면서 강한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직전 3경기에서 연이어 1-0 승리를 거두며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었고 실점 제어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홈 성적을 살펴봐도 다소 기복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수비 안정과 함께 공격에서 필요한 순간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격에서는 이호재가 올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고 오베르단과 주잉요 또한 꾸준히 득점과 도움에서 기여하며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를 강화해주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결장자가 없다는 점이 전력 가용면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 현대는 리그에서 꾸준히 강세를 이어가며 이미 20경기가 넘도록 패배 없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일정 면에서는 불리하다. 주중 FA컵 원정 경기를 치르며 체력 부담을 하는 상황으로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이 피로 누적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원정 성적만 놓고 본다면 매우 압도적인데 원정 10승 1무 1패라는 기록은 리그 전체에서도 돋보이는 수치다. 공격에서는 전진우가 13골을 터뜨리며 팀의 최다 득점자로 활약 중이고 콤파뉴 역시 11골을 기록하며 위력적인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티아고까지 득점 루트에 꾸준히 기여하면서 전북의 공격 다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다만 최근 리그에서는 여전히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가는 반면 연속된 경기 일정 속에서 체력 소모가 확실히 누적되는 것으로 보인다. 강팀 특유의 조직력과 전방 압박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은 높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가 최근 수비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양팀의 스타일을 비교하면 포항은 최근 수비를 강하게 조여가면서 최소 득점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패턴을 고수하고 있으며 반대로 전북은 강한 공격 전개와 효율적인 전환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맞대결에서는 전북의 피로 누적이 경기의 흐름을 가를 가능성이 크고 포항의 안정적인 수비 운용이 상대의 빠른 득점 전개를 충분히 막아낼 여지가 존재한다. 포항의 홈 경기에서 1점차 승부가 반복되는 경향과 전북 원정 역시 박빙의 결과가 많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이 경기가 큰 점수차로 기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공격진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양팀 모두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경기 막판 체력 부담이 쌓일 경우 급격히 템포가 떨어질 수 있다. 요약하자면 포항이 홈 어드밴티지를 살려 초반에는 견고한 수비로 승부를 이어갈 것이며 전북은 피로 누적 속에서도 공격 전개로 반격을 노리며 팽팽한 균형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두 팀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으며 양쪽 공격진이 한 차례씩 득점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승부를 예상한다. FC 안양은 최근 리그에서 부진한 흐름을 겪고 있으며 특히 수비진의 조직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는 가운데 경기당 평균 승점 또한 1점 미만에 그치며 하위권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다. 가장 큰 악재는 수비의 중심을 맡고 있던 권경원의 출장 정지다. 그는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인해 이번 대전전 출전이 불가한 상태이며 이는 수비 라인 안정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팀 전술의 기본이 되는 3-4-3 구도 속에서 중앙 수비의 구멍은 곧 전체의 전환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후반부 집중력 저하를 이미 반복적으로 경험한 만큼 위험 요소가 크다. 공격에서는 모따가 올 시즌 10골로 확실한 골잡이 역할을 하고 있고 마테우스와 야고, 세자르가 각각 7골, 6골로 뒤를 바치고 있지만 득점 패턴이 단일화되는 경향이 있어 상대 수비의 대응책이 마련될 경우 고전하는 장면이 자주 노출된다. 홈에서의 득점 기대치는 리그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점수차 패배에서 대량 실점보다는 접전 속에서 힘을 소진한 끝에 무너지는 부정적인 흐름이 누적된 상황이다. 대전 하나시티즈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정 성적 또한 꾸준히 좋은 편이다. 원정 경기에서 다득점과 승리를 기록하는 빈도가 높고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후반 막판 교체를 통한 득점 비중이다. 최근 7골 중 5골이 교체 이후에 나왔다는 점은 감독의 교체 카드 운용이 탁월하다는 것과 동시에 상대가 체력적 부담을 느낄 타이밍을 정확히 공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규는 올 시즌 11골을 기록하며 확실한 최전방 해결사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밥신이 8골 5도움으로 중원과 공격 사이의 윤활유 역할을 해내고 있다. 여기에 정진우가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정립하면서 대전의 공격은 단발적이지 않고 다채롭게 전개된다. 또한 원정 경기에서 평균 1.77 득점을 기록하며 리그 상위권에 가까운 공격력을 증명하고 있는 반면 실점률은 경기당 1.38로 완벽히 안정적이진 않으나 득점력이 이를 상쇄하고 있다. 전술적으로는 4-2-3-1을 기반으로 해 촘촘히 짜인 미드필드 라인을 바탕으로 공수 전환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상대 수비 라인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능력이 강하다. 이번 경기에서는 권경원이 빠진 안양 수비 라인의 불안을 겨냥한 집중적인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득점을 책임지는 주요 자원들이 모두 최근 경기에 꾸준히 출전하고 있다는 점 또한 팀 흐름 유지를 돕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종합적인 비교에서 FC 안양은 수비 핵심 자원의 결장이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고 최근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경기력의 반전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격에서는 모따와 마테우스, 야고 세자르를 통한 득점 가능성이 있지만 꾸준함보다는 순간적인 번뜩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대전은 주민규, 밥신, 정진우를 축으로 전방과 중원을 유기적으로 엮어가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 꾸준히 강점을 드러내왔다. 대전의 후반 대응력이 뛰어난 점, 안양의 수비 집중력 저하와 맞물렸을 때 경기를 뒤집거나 종결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대전은 올 시즌 원정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만들어냈고 다득점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마무리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우세를 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안양이 홈에서 수비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는 가운데 대전에 주도권을 내줄 확률이 높고 결과적으로 승부는 원정팀의 차분한 골 마무리 능력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승리를 예상한다. 충북 청주는 이번 시즌 홈에서 뚜렷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 홈 12경기에서 단 2승에 그치며 1골차 승리만 거둔 바 있고 최근 홈 3경기에서도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1무 2패라는 부진한 흐름에 놓여 있다. 최근 성적에서도 득점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 특히 문제인데 직전 3경기에서 단 1득점에 불과하며 실점은 5골을 기록해 수비 안정성마저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승재가 이번 시즌 5골 2도움으로 팀 내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나 최근 경기를 살펴보면 전방에서의 연계 부족과 결정력 저하가 뚜렷하다. 지현학 역시 4골을 기록하며 중요한 자원으로 뛰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박건우의 기여도 또한 제한적이어서 상대 강팀을 상대로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주는 홈에서 점유율을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빠른 역습과 간헐적인 중거리 슛을 노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빈도가 현저히 낮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리그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전력답게 공수 모두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원정 12경기에서 7승을 거두며 확실한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경기당 득점은 높지 않으나 실점 관리가 뛰어나 원정 무실점 경기를 절반 가까이 가져가고 있다. 특히 공격 자원 가운데 무고사는 16골 4도움으로 팀의 절대적인 에이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득점 감각과 제공권 장악이 뛰어나 청주의 수비진을 곤란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제르소가 8골 7도움으로 측면과 이선에서 활발한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고 패신 역시 7골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득점을 지원한다. 공격 3인방의 조합은 K리그 2에서 가장 위력적인 편에 속하며 이번 경기에서도 청주의 불안한 수비를 상대로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인천은 최근 원정 2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함께 수비 집중력을 유지해왔다. 무고사와 제르소가 꾸준히 출전하며 컨디션을 조율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휴식 기간을 거친 이번 경기에서 공격 측면에서 더욱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와 최근 흐름 모두 인천 유나이티드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청주는 최근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승리와는 거리가 먼 흐름을 반복하고 있고 무엇보다 경기 운영에서 접전을 끝까지 유지할 힘이 떨어지고 있다. 반대로 인천은 전반부터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뛰어나며 무고사와 제르소의 개인기와 결정력은 리그 내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다. 또한 인천이 원정 경기에서 여러 차례 무실점을 기록해왔다는 점은 청주의 빈약한 득점 패턴을 고려했을 때 더욱 큰 격차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청주는 이승재, 지현학, 박건우를 앞세워 역습 한두 차례를 노리겠지만 효율성 높은 인천의 방어 라인을 뚫어내기는 쉽지 않다. 인천은 꾸준한 공격 전개 속에서 실점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착실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이며 경기 후반부의 추가 골을 통해 격차를 벌리는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전력, 최근 성적 등을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원정팀 인천 유나이티드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공산이 크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예상한다. 아산은 최근 리그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홈에서는 다소 불안정한 경기력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홈 3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1무 2패를 기록했고 특히 경기력 기복이 나타나면서 안정된 운영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전방 자원들의 결정력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데니소는 이번 시즌 8골 2도움으로 팀의 최다 득점자 역할을 수행하며 빠른 돌파와 측면 활용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다. 김종민도 7골을 올리며 공격 진영에서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 유동규 역시 5골 2도움을 기록하며 추가적인 공격 루트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 3명이 함께 경기할 경우 아산은 전방에서 다양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홈에서 승리할 경우 대체로 2점차 이상을 기록할 만큼 큰 격차로 이기는 경우와 쉽게 무너지는 패턴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이 불안 요소로 꼽힌다. 부산 아이파크는 최근 원정 성적에서 꾸준히 강세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팀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원정 승리의 대부분을 2점차 혹은 다득점 승리로 가져간 기록은 공격 자원의 효율성이 빛나는 대목이다. 이번 시즌 9골 5도움을 기록한 곤잘로는 이선 침투와 공격 조율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선보이며 패신 또한 8골 3도움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임민혁까지 합류해 4골을 기록하면서 공격 옵션이 단순히 한 명의 득점원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루트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1-0 승리와 0-2 패배를 기록하며 기복은 있었으나 수비 조직력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상대의 뒤 공간을 빠르게 공략하는 전략으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경기에서 부산은 장기 결장자나 누적 경고에 따른 결장자가 없으며 주축 자원들이 모두 출전 가능하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으로 원정에 나서게 된다. 최근 흐름만 놓고 보아도 2승 1패로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경기당 평균 실점이 줄어드는 모습은 이번 경기에서 긍정적인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아산이 홈에서 최근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산이 원정에서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원정팀이 조금 더 앞서 있는 구도로 판단된다. 아산은 데니손과 김종민, 유동규를 중심으로 꾸준한 득점을 기대할 수 있으나 홈에서 패턴이 단조롭고 상대 수비의 압박에 막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결과를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반면 부산은 곤잘로, 패신, 임민혁을 앞세운 다채로운 공격 자원이 상대의 약점을 꾸준히 노리고 있으며 세트피스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산이 리드를 잡는 경우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과 달리 부산은 원정에서 실리를 챙기는 법을 잘 알고 있어 한두 번의 기회를 잡아도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경기는 양팀의 단기 흐름상 팽팽한 대결로 이어질 수 있지만 세밀함과 수비 집중력에서 부산이 한 발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무득점에 시달리지는 않겠지만 아산의 결정력 저하 및 최근 홈 무승 흐름을 고려하면 원정팀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부산 아이파크의 승리를 예상한다. 화성FC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철저히 박빙 위주의 승부를 펼치는 팀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홈 경기에서 보여준 패턴을 살펴보면 승리 시에는 반드시 1점 차라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으며 대패를 당하는 경우도 드물다. 경기 운영은 철저히 압축된 수비와 빠른 역습에 의존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전방에서 알뚤, 루안, 여홍기로 이어지는 삼각편대가 주요 공격 루트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알뚤과 루안이 각각 4골씩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고, 여홍규 역시 3골 2도움으로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다만 화성의 경우 빌드업 전개에서의 완성도가 낮아 세밀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어렵고 슈팅 대비 실제 득점 성공률 또한 낮은 편이다. 이번 경기에서는 중원에서의 전진 패스를 책임지던 최명희가 누적 경고로 결장하게 되면서 후방부터 전방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화성이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빈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전방 공격수들의 활동 반경은 여전히 위협적일지라도 실제 득점 여부는 불확실해 보인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는 원정 경기에서 리그 최강 수준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 원정 12경기에서 평균 2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꾸준히 다득점을 올리고 있고, 최근 13경기 연속 원정 득점이라는 기록은 이 팀의 공격력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말해준다. 전방에서는 김지현과 세라핌이 주축으로 나서며 득점 기대치를 책임진다. 김지현은 이번 시즌 10골을 기록했고, 세라핌 역시 7골 2도움을 기록하며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 팀 내 최다 득점자 일류첸코가 퇴장 징계로 결정하는 점은 뼈아픈 손실이다. 일류첸코는 11골로 수원의 최전방에서 확실한 결정력을 담당해왔는데, 그의 부재로 인해 공격 전술의 무게감이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김재현과 세라핌이 컨디션을 유지하며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류첸코의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통한 볼 점유율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수원은 여전히 경기당 기대 득점이 2골에 육박할 정도로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번 경기만큼은 그의 결장으로 인해 득점이 효율적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결장 요인으로 인한 경기 운영 제약이 클 수밖에 없는 맞대결이다. 화성은 최명희의 결장으로 인해 중원에서의 안정성과 전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수원은 일류첸코의 부재로 인해 득점 루트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장 변수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득점 기회는 줄어들며 고전적인 박빙고도의 경기로 흐를 여지가 크다. 화성은 알뚤과 루안을 통한 개별 돌파와 후반 집중력으로 득점을 노릴 것이며, 수원은 김재현과 세라핌을 중심으로 여전히 공격을 전개하겠지만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맡아줄 핵심이 빠진 점을 극복해야 한다. 화성이 홈에서 최근 무득점 경기도 많았고, 수원 역시 득점 기대감은 있으나 최다 득점자의 부재가 분명히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팀 모두 승부를 결정짓기에는 부족함이 존재한다. 결국 경기 전체는 서로 득점을 주고받은 뒤 승부를 가르지 못한 채 접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무승부를 예상한다. 이상 오늘의 경기 모두 꼼꼼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